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감도 입시 채널 도와줘 AI의 장편 콘텐츠 생기부 써주는 사이의 호스트를 맡은 저는 전예린, 오늘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최아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고등학교, 중학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게스트분과 함께 도와줘 AI를 사용해서 고민을 해결하고 오늘의 저희 게스트인 연세대 의대에 재학 중이신 아이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신 고등학교와 지금 재학 중이신 대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현재 연세대 의예과 2호학번으로 재학 중입니다.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셨군요. 네, 맞아요. 과학고등학교 그럼 3년을 다니신 게 맞을까요? 네, 과학고등학교 제도 중에 조기 졸업 제도 아니면 조기 진학 제도라고 해서 2학년까지만 공부를 하고 나서 졸업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성적대에 들기는 했지만 약간 입시 전략상 3학년까지 남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3학년까지 가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굉장히 멋있는데요. 내신 성적이 되게 좋으신 편이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막 높은 의대에 갈 만큼 좋은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1학년 때 이제 제가 선행을 많이 하고 들어온 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특히 수학 성적을 잘 받는 게 좀 어려웠는데 이제 이거를 점차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극복을 해나가면서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라서 2학년 때 조기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성적이 오른 상태에서의 성적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건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불리하겠네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까지 넣고 입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조기 졸업을 포기하고 3학년까지 진학한 후에 입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뭔가 1학년 때 성적이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싶으면 되게 슬럼프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슬럼프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슬럼프, 네, 그쵸. 왜냐하면 제가 선행을 많이 안 했다고는 해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난 후에 수학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원에서 시험을 봐보면 그래도 꽤 잘하는 편이었고 네. 그래도 괜찮게 성적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제 자신감 탓이었는지 막상 시험을 치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나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네요. 분명 내가 이 정도 성적이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아쉬운 성적이 나오게 되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좀 수시랑 정시 중에 한쪽을 집중적으로 파신 건가요? 일단은 사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당연히 수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이제 만약에 수시 성적이 조금 덜 나왔다면 정시를 열심히 해봤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입시를 할 때 기준으로는 수시 성적이 괜찮았어서 정시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시 위주로 하되 정시 최저를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네, 하셨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기 졸업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기 졸업을 포기했다고 해서 입시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2학년 때 조기 진학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학교에 남을 수도 있고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진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입시를 치러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를 2번 한 거죠. 3학년 때 진학을 네. 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수능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고대의대 최저가 조금 높거든요. 네. 그게 4합 5라고 해서 4과목을 전체 더해서 등급이 5등급까지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맞추는 성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정시도 승산이 없는 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마치고 나면 이제 2학기 내신은 수시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면접 공부랑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능도 조금 괜찮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아, 라는 네. 얘기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 수시로 오셨으니까 아마 생기부도 잘 챙기셨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사연자분처럼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고민됐던 부분은 있으셨나요? 자기소개서를 사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땐 자기소개서를 쓴 적이 없고 고등학교 입시를 할 때 한번 썼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들어갈 땐 자기소개서를 안 썼나요? 네. 저희는 자기소개서가 없었고 제 친구들 중에 카이스트
가는 애들이 자기소개서 쓰느라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럼 연세대 의대를 갈 때는 어떤 서류들을 수시로 갈 때 제출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냥 학생부만 제출을 해서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3학년 때, 그러니까 아무리 2, 3학년 때 성적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연세대 의대 안정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연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이제 보통은 저희 학교에서 조기 졸업을 해서 연세대 의대를 가니까 2학년 1학기까지만 생기부가 들어가서 내용이 그렇게까지 풍부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3분의 5배가 있는 거죠. 그렇죠. 훨씬 많은 내용을 넣을 수가 있고 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내용을 넣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제 생기부를 구체화하고 전공 적합성을 좀 살린 부분이 많이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경험들과 좀 짬이 잘 녹아들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오늘 도와줘 AI와 함께 사연자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고 싶은데 한번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과고 입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겁이 납니다. 저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혹시 과거 선행이 부족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질문이 2가지가 있네요. 두 번째로 곧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갯벌의 중금속 문제 해결, 후성 유전학 등 생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를 했습니다. 화학생명공학자로서 진로를 가지고 이러한 탐구 분야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질문 선행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아이님하고 얘기를 좀 충분히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도와줘 AI와 함께 두 번째 탐구 분야와 자소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혹시 의대 입시할 때 자소서에 이런 탐구 관련된 내용을 써야 하나요? 일단 제가 의대를 입시할 때는 자소서를 쓰지 않았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제 주변에 카이스트를 입시했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탐구했거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아니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질문 이런 것들을 적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지금 두 개를 엮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갯벌의 중금속 문제 해결과 후성유전학 등 생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셨는데 아이님이 보셨을 때는 이 2가지 중에 뭐가 좀 더 적합한 주제라고 보이시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세종과학고등학교와 같은 이제 과거에 자소서를 쓸 때는 스스로 탐구해본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탐구할 만한지 생각해 보자면 후성유전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조금 첨단 기술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갯벌의 중금속 문제 해결 이 방향으로 자소서를 써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도와줘 AI에게 이 주제를 던져주고 자소서 작성을 부탁을 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도와줘 AI에게 갯벌의 중금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소서를 작성해줘 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도와줘 AI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질문자에게 좀 맞춰서 더 적합한 보고서를 주곤 하는데요. 저희가 이 4가지 질문에 답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친구가 몇 학년이냐 하면 중학교 3학년이죠.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에 좋습니다. 입학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지금 저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달라고 물어봐 줬습니다. 갯벌의 중금속 문제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해결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모르는 부분이니까 한번 학교 수업이라고 대답을 해볼까요? 그럼 학교 수업에서 갯벌의 오염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아이님도 입시하실 때 그럼 참고 보고서 같은 거는 여러 번 작성을 해보신 네, 거죠? 그렇죠. 그때 혹시 어떤 주제로 작성을 해봤는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의대에 입시할 때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네. 수학이나 프로그래밍과 생명과학의 연관점을 조금 집중적으로 탐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화 쪽으로 이 생기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헬스케어에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분석 방법을 같이 곁들이는 식의 탐구를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탐구 보고서 주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이런 도와줘 AI 같은 툴이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까요? 아, 네,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세특 같은 거 작성할 때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랑 생명과학을 연관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네. 사실 제가 모르는 분야들도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타원 아니면 포물선 같은 것들과 생명과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연결점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다 보면 막 요로결석 같은 거를 부술 때 네. 초음파 쇠석술에 뭐 포물선 같은 게 이용될 수 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도와줘 AI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을 지금 저희에게 더 해줬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자료조사나 모의 실험 혹은 탐구 보고서 작성을 하셨는지 그럼 저희는 지금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논문이나 자료를 찾아서 원리를 정했다고 답변을 해볼까요? 그러면 갯벌의 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좀 더 뾰족한 주제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지금까지 정보를 바탕으로 초안 먼저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까요? 네,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결론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탐구의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돼서 나왔습니다. 네. 동기 부분을 읽어보자면 이제 저는 평소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저희가 입력했던 대로 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오염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후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탐구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기사에서 정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기존의 방법과 달리 이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식의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정보를 줬는데 저희가 만약에 학생분께서 사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싶고 어떤 계기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안다면 아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AI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자료들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논문에 대한 출처 같은 것들을 부탁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프롬프트에 입력을 한다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나 방향성을 벗어나지 않고 저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도와줘 AI로 저희가 간단하게 학생의 고민을 살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아이님과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과고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과거에서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영재고랑 과고는 조금 다른데 영재고의 경우에는 만약에 의대 진학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았던 지원금 같은 것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과고의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막 크게 지원을 받는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금전적인 문제까지는 없지만 네. 사실은 원래 과고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게 권장되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입시를 할 때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일반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카톨릭대 의대 같은 곳을 진학할 때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그런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형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입시 상담을 할 때 상대적으로 표본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제가 위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 조금 어렵다는 점도 있고 저희 학교에서 카이스트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준비한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던 점이 네. 입시 시즌에 저희 학교에서 방과 후로 면접 연습을 시켜줘요. 네. 선생님들께서 네네. 직접 문제를 만들고 그런 훈련들을 시키면서 네.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움이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 약간 혼자 스스로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 학생분들이 지금 의대라는 꿈을 세워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먼저 의대에 진학한 선배님으로서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조언, 일단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 정확히 관심이 있는지 그걸 구체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그냥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냥 사람들을 살리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의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학년, 3학년에 여러 탐구를 해보면서 아, 내가 진짜로 관심이 있었던 건 노화구나. 이 노화를 해결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조금 더 이롭게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생기부를 구체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 이런 저의 관심사를 특정하는 것들이 면접을 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목표하고 있다면 자기가 의대에 진학해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화가 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이쯤에서 생기부 써주는 사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해서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호스트 전예린, 최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